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의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조기에 투입하겠다라는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될 텐데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전효옥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검사 출신이 문제라고?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냐? 예.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소위 말하는 세복의 밤이개의 뿌리를 뽑아야지 국민의힘이 다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띄운 전효옥 전 의원, 검사 출신이 문제라고?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했어. 전효옥 전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출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와 비교하면서, 그런데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재명이는 검사를 사칭한 전과 사범입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라는 글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은가? 한동훈, 원희룡, 이뇨한, 김한길이 오르내린다 한다. 비대위원장에 최적화된 인물은 한동훈이 정답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효옥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긴 아직 아깝다고? 타이밍이 좀?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생각을 과감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쓰긴 아깝다라는 것 빼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대위원장의 최대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에 따르면 1번, 유능하다. 무능한 김기현이나 황교안은 문재인 못지않은 재앙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눈부신 업무 성과를 우린 확인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점을 꼽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선도보장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모습은 안구정화, 비주얼 만점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이 여의도를 강타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첨단 정치 상품이라면서 낡고 노회하고 의문스러운, 그리고 탁한 여의도를 청정구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확실한 역사의식이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보수, 확실한 역사관, 자유주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효옥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단점이라 할 것은 아직 쓰기엔 아깝다인데 총선까지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재정립 운운하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푼어치 애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뢰와 오랜 팀워크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대위 체제를 결정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반면에 비윤계는 반대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연륜을 근거로 원희룡 장관 카드를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가 절반 정도, 그 외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김한길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친윤계 재선인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판을 흔들어야 된다. 위기를 뚫고 나갈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면 비윤계 초선인 김웅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김웅은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려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로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김정은에게 비유한 건데요. 심지어 탄핵을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하라는 고성이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유승민계인 김웅 사고를 치고 있는데요. 자, 바른미래계 세복의 탄핵파는 기회주의 꼼수를 그만 부려라 라는 것이 류근일 주필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주류, 비주류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터가 되었다는 거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 한동훈 비대위는 그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부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말 자체로서야 물론 그럴싸합니다. 누가 수평적인 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나쁘다고 하지 않듯이. 그러나 이 말에는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바미당 쪽 사람들의 저의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그럴싸한 말도 액면대로만 들어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탄핵파는 당 안팎을 막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 반대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당과 대통령은 분리돼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탄핵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준석 계열을 밀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의 가두리 양식장에 잡아놓거나 길들이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되살려내기를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준석을 공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이려던 김기현마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한 탄핵파로서는 이러다가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더러 공천을 경선으로 하자라고 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손을 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공천에 류근일 주필이 손을 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미 계열도 세보 계열도 손을 뗐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계열보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 중간당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좌파와 손잡고 중도 좌파를 하든지 했으면 좋을 거라는 겁니다. 왜 계속 자유진영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내부 총질이나 일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선보일 뉴 국민의힘은 선명한 신세대 자유의 상징인 한동훈이 이끌었으면 한다는 거죠. 한동훈이 되면 당정 관계가 수직으로 될 것이라고요?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더도덜도 많고 한동훈만큼만 해보라 라는 거죠. 한동훈이 누구 아바타가 될 타입입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잘난 정치 경험 치우라는 겁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한동훈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경험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27년 정치를 자랑했던 홍준표, 22년 정치 경력을 자랑했던 유승민이 어떻게 됐는지를요. 어떤 자들인지를요. 한동훈 장관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아들과 장관님 눈이 닮았어요. 순직군인 엄마의 말에 울어버린 한동훈 장관.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네요. 참 올바른 아이였습니다. 올곧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걸 장관님이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정부 과청청사에서 박미숙 씨와 면담 중에 이런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미숙 씨의 품에는 군복을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이 안겨 있었는데요. 박 씨의 아들은 2016년 군복무 중에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고 홍정기 일병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약속하며 나라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면담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 씨는 내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고 군 의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아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을 국가가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면서 그게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장관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제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는가? 위안을 받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십니다.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욕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제가 10번이고 사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 배상법 개정안이 신속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요. 개정안이 전사,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법을 바꿀 때는 그 전에 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서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며 홍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면서 참 올바른 아이였다, 올곧은 아이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자 한동훈 장관은 홍일병 사진을 향해 저랑 비슷하네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홍일병의 얼굴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한동훈 장관 닮은 것 같죠. 한동훈 장관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홍일병의 똘똘한 모습입니다. 홍정기 일병. 한동훈 장관은 박미숙 씨에게 이 법은 진영과 관계없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2달 전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뿌락치 사냥 가담자들, 쇠파이프 흔들던 자들까지 국가유공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에 올려놨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할 사람입니까? 도대체 명단도 공개할 자신이 없는 소위 민주화 유공자 혜택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자, 우리 보통 사람들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한동훈 장관, 지금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겠죠. 한동훈 장관의 운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